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논문 MLP Mixer and All MLP Architecture for Vision이라는 논문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 허다원입니다. 본 논문 발표에 도움을 주신 팀원은 김상현님, 신정원님, 고영건님입니다. 논문은 아직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고 구글 리서치 브레인팀에서 작성했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본 논문 이야기하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더 큰 데이터셋 사용과 컴퓨팅 용량 증가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CNN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예를 들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스캣 커넥션과 같은 것을 좀 더 추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VIT라 불리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기반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소타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VIT의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트 비주얼 피처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아키텍처로 이제 본 논문의 저자는 MLP 믹서라는 좀 더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더 경쟁력 있으면서도 단순한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짝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본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혹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읽고 나서도 아직 왜 다시 MLP로 돌아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생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여전히 궁금해서요. 혹시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이 계시면 질문 시간이나 혹은 끝난 이후에 같이 디스커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믹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서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채널 믹싱과 토큰 믹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먼저 CNN 기반 모델이랑 이제 셀프 어텐션 모델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 채널 믹싱의 경우에는 주어진 스페이셜 로케이션을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볼루션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큰 믹싱, 죄송합니다. 이게 채널 믹싱이고 이게 토큰 믹싱이어서요. 네, 그 이 토큰 믹싱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스페이셜 로케이션 간에 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NN에서 이제 NYN 컨볼루션과 플링을 이용하는 부분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도 유사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텐션 기반 네트워크로 가게 된다면 이 해당 네트워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인풋 이미지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우리는 이거를 H와 네, W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제 S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S는 전체 토큰 길이다, 토큰으로 나눠진 것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HW 나누기 이제 P2승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 그 패치당 플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프로젝션 시킨 것을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이 X에 해당되는 파트가 이 크기가 결국에는 S by C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 추가로 얘기를 했던 거는 이런 구조가 결국 스펄스 컨볼루션과도 유사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간 X가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미싱 파트를 거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결되는 문제로 그 플로우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패치 바이 채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이제 각각 이제 토큰 와이즈로 믹싱이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와이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이 있고 패치가 있으면 거의 패치 바이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채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채널에 대해서 이제 MLP로 이제 그 채널 믹싱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의 MLP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크기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으로 이제 갤러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펄 패치 풀리 커넥티드 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너 이제 예시에서는 9개로 패치를 쪼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18 by 18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 곱하기 2 패치들이 이제 9개 생기는 건데, 네. 그러면 2 곱하기 2 패치를 그럼 그걸 이제 플래튼 그냥 시켜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게 어, 코드가 오픈되어 있어서 좀 더 확실한 거는 그 코드를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이해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패치 단위로 간 것을 이제 리니어하게 네, 플래튼 시키고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네. 리니어 프로젝션이면 확실히 네, 그런 그냥 플래튼 시켜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킨 것 같네요. 또 질문이, 그 스킵 커넥션이랑 그 다음에 드롭 아웃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최근 나오는 CNN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한다고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드롭 아웃을 사용을 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좀 이제 드롭 아웃을 안 써도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말고 드롭 아웃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드롭아웃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그 파트일까요? 혹시 제가 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제가 아까 드롭아웃이라던가 그거를 스킵 커넥션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기존의 CNN에서 이제 앞으로 발달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롭아웃이라는 그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스틱 커넥션을 사용을 하고, 사실 드롭아웃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논문에 안 써져 있으면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니까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MLP 레이어의 각각, 파라미터들의, 드랍아웃을 뭐 0.5라든지 0.7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만 해보기는, 해봅니다, 저도. 근데 왠지 사용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네. 제가 네, 그것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혹시 그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스위시가 아니라 갤루라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잖아요. 네. 저거는 왜 또 렐루가 아니라 또 갤루가 나오는지 음, 그 그 부분에 부분에서도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던 건가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네, 만약에 거기서도 언급이 없으면은, 네, 네, 한번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네트워크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기존 네트워크랑 유사한 성능을 지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MLP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었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정확성, 그리고 업스트림 데이터셋에서 모델을 처음 훈련할 때 필요한 프리트레이닝 중에서 이제 그 전체 토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제 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퍼런스 타임 처리량을 보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총 5개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큰 데이터셋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큰 데이터, 약간 좀 더 큰 스케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디테일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건데요.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기존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크기보다 좀 더 해상도가 조금 더 큰 이제 224라던가 448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패치 크기를 동일한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에서 이제 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그 커진 데이터만큼 이제 패치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이제 모델도 조금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랑 이제 모델 퀄리티 측면이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커스트의 경우에는 전체 프리트레이닝을 계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 함께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퀄리티의 경우에는 파인 튜닝 다음에 top-1 downstream accuracy로 측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믹서 모델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 크기 자체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베이스, large, hug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크기로 이제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서로 다른 패치 크기로 또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히든 사이즈라던가 이제 시퀀스 랭스 같은 것도 서로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본 모델과 비교한 베이스라인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MLP 믹서 자체는 컨볼루션이라던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소타와 다른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키텍처 자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믹서 같은 경우에는 그 CNN과 트랜스포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텐션 기반 그리고 컨브 기반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비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기반으로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저희 이미지 팀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이제 VIT 모델이 들어가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로컬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한 할로넷이라던가 이제 컨브 기반으로는 빅 트랜스포머, NFnet 등등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이제 레지넷 기반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efficientness로 이제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리절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믹서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기본 오리지널 이미지넷을 사용을 했고, 뮤엘 같은 경우는 좀 더 레이블을 좀 튜닝 약간 클리어하게 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verage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는 결국에 이제 inference time에 해당되고, 여기서는 이제 computational cost를 여기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네,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제 보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하지만 약간 낮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이 분홍색에 해당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믹서에 해당되고, 이제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컨볼루션 결과, 그리고 파란색이 어텐션과 관련된 결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업스트림 데이터셋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 믹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제 믹서는 VIT랑 유사하게 regularization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 피규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 정확도와 계산력의 트레이드오프 측면에서 믹서와 기존 아키텍처랑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하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 프리트레이닝 커스트랑 이제 다운스트림 어큐러시 간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셋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믹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거 자체는 JFT를 이용한 테스트 결과이긴, 트레이닝 사이즈 각각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한 것은 작은 JFT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이 믹서 모델이 좀 더 오버피팅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기를 한 것이 이제 BIT 모델도 오버피팅 하긴 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덜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게 설명을 해줬던 것은 이 B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컨볼루션을 기반으로 한 모델인데 이 컨볼루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강하게 발생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오버피팅이 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관련된 그 결과는 이외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델 스케일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것과 이제 파인 튜닝 시에 입력 해상도를 늘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에서 모델 크기를 늘리는 것은 컴퓨팅 테스트 시간 타임 처리량과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파인 튜닝에서 입력 해상도를 늘리는 경우에는 결국 처리량에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파인 튜닝에서 해상도를 224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가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여기서 448도 같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와 이제 각각 얼만큼의 에폭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컴퓨팅 타임이라던가 인퍼런스 타임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다른 모델들과 이제 VIT와 같이 다른 모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서로 다른 뭐 컨브라던가 이제 어텐션과 비교를 한 여러 서로 다른 믹서 모델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체로 믹서 모델이랑 이제 VIT와 같은 서로 다른 뭐 레즈넷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제 이들이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따로 리포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은 트레이닝 커브에서도 그 로스가 이제 VIT랑 비교를 했을 때 믹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VIT보다는 조금 더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다라고 라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관련된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NN 구조와 이제 믹서 간의 차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한 입력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것은 각 패치 내에서 패치 순서랑 픽셀 순서를 섞은 것이고, 이제 우측의 주황색에 해당되는 파트는 전체 이미지에서 픽셀을 전반적으로 섞은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거의 파란색과 녹색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레즈넷의 경우에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인해서 이제 이미지 내의 특정 픽셀 순서에 좀 더 의존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CNN과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CNN의 첫 번째 레이어는 이미지 로컬 영역에서 픽셀을 작용하는 가버와 같은 유사하게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믹서는 토큰 믹싱에서 이제 글로벌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정보를 좀 더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이제 CNN과 유사하게 처리하는지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학습된 유닛 구조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JFT 300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훈련된 믹서의 처음 3개 토큰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3개 토큰 믹싱의 히든 유닛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닛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습된 피처들 중에서 일부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영역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조금 더 복잡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를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MLP 믹서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 피처들을 나타내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믹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결론을 설명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비전 분야에서 좀 더 단순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피처가 어떤 것을 학습하는지, 그리고 C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이 CNN과 트랜스포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아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믹서 모델이 나중에 뭔가 모티베이션 같은 것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할 거다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 컨클루전 마지막에 네,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 논문의 컨클루전을 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그러면 언급된 실험 결과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좀 놓친 것 같아가지고. 네, 인덕티브 바이어스 결과가 결국 이쪽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CNN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라던가 그런 거를 좀 더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유사하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으로 이제 인풋 자체를 약간 어떻게 보면 셔플링을 해서 넣은 것을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이제 셔플링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잘 된다와 잘 안 된다를 같이 보여주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픽셀 셔플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냥 기존 레지넷보다 훨씬 인식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네. 레지넷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데요. 네,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믹싱을 했음에도 잘 됐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게 궁금한 게 네. 믹싱을 했는데 잘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네. 이제 저렇게 믹싱을 했을 때 저 원래 물체가 뭐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MLP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CNN 구조에 비해서 믹싱을 했는데도 이제 패치 단위로 믹싱을 했을 때도 오리지널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거를 했는데 이제 오리지널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연결고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제 네, 질문을 듣고 보니까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뭐 인덕티브 바이어스 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연역적으로 이제 뭔가 이미지가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 의미인지 약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뭘 학습했는지도 약간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예를 걸 들면은 뭐 보네요. 네. 사이퍼텐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걸 패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셔플링을 해서 했는데 자동차 셔플링 한 거랑 버스 셔플링 한 거랑 뭐 잘 구분이 되더라 이런 건데 인간은 거의 잘 음. 못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 제가 이쪽 파트도 잠시만요. 사실 제가 논문상에서는 딱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음, 그러게 뭔가 중간에 피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저게 이제 저 왼쪽처럼 셔플링 한 거랑 음, 패치를 셔플링 한 거랑 그냥 오리지널이랑 한 게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논문 저자들이 의도한 결과인지 아니면 저렇게 해서 해보니까 믹서가 저런 것도 잘 되더라인지 조금 그 부분이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논문에서. 그래도 이제 어쨌건 FC 구조만으로 저런 식으로 성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네. 저도 듣고 보니까 이번에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